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패션 산업에서 소셜미디어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15년간 여성복 패션에서 종사하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국내 시장의 낮은 성장률과 그리고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모바일 인터넷 쇼핑에 대한 신시장에 대한 관심 급증과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열기를 전 업종에 걸쳐서 마케팅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패션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예가 많지 않고 또 이것을 브랜드나 아니면 패션 업계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패션 산업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현황을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사례를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 패션 산업에서 거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어떤 연구의 방향이 필요한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예, 다음은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트렌드와 그리고 지금 연구되고 있는 트렌드 그리고 미래에 어떤 전략을 내세워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떡하지? 안 치는데. 네, 이것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소리를 좀 키워주죠. 소리가 안 나오는데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이 동영상은 빌로우 더 라인이라고 불린 DJ 캠 프로모션으로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지난 3월 유럽의 유명한 마케팅 에이전시 푸식스가 이제 기획하여 스페인에서 실시한 프로모션인데요. 지금 디젤의 옷을 입고 모델이 직접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소비자가 이를 통해서 구매를 결정할 뿐 아니라 스스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사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입소문을 스스로 내게 만드는 좋은 마케팅의 사례로 디젤 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소리가 안 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동영상에 보시면 이제 매장에 소비자가 들어와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이제 디젤 캠 옷을 자기가 원하는 옷을 선택해서 하나의 디젤의 모델이 되는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본인이 입고 나온 옷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연동을 해서 자기가 친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연동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디젤이라는 오른쪽 편에 그 로고체와 함께 자사 브랜드의 홈페이지에 같이 연동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디젤 캠의 이 프로모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셜미디어의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잠시 짚어보고 가겠는데요. 여러분이 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개방화되어 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고객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한편 지속적인 어떤 관계를 속에서 일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동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간과할 수가 없는 것들이 실제로 고객이 주체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관계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실제로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모바일이라든지 PC보다는 모바일과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층이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부분은 직접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이 점점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소셜 미디어에 대한 부분의 시간들을 소비하기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자기가 취한 정보들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구매 의사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 인해서 소비의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스마트폰의 판매 대수가 6억 400만 대로서 2013년도에 그 삼성경제연구소의 그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점점 더 늘어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휴대폰 시장을 점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에 지금 페이스북에 전 세계 이제 등록한 인원이 5억 명을 넘어서면서 인해서 지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리안 유저와 그리고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수치만큼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제로 SNS에 접속하고 있는 수가 47%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댓글을 올리고 그것에서 그 댓글을 올린 것들을 직접 참여하는 숫자가 여성이 더 많다는 것을 봤을 때 패션 산업에서 사실 이 트위터라든지 소셜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인데 스마트폰의 시장 전망을 보면 이 마켓에서는 실제로 지금 2009년도에서 2012년도에 131억 7천만 달러로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앱스토어라든지 아이폰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더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고 모바일로 인해서 점점 기계를 더 활성화되어 있는 좋은 기계로 바뀌기 때문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들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면 소셜웹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도 물론 있겠지만 이 패션 산업에서 그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바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모바일 패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소셜 운영 체계로서 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폐쇄적인 럭셔리 브랜드에서 폐쇄적인 그런 플랫폼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점점 더 개방화되어 있는 플랫폼으로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뉴욕대 럭셔리 랩이라는 곳에서 109개의 럭셔리 브랜드를 시장 조사 디지털 IQ 지수를 조사한 지표인데요. 이 디지털 IQ라는 거는 각 브랜드의 인터넷 홈페이지, 양방향 서비스, 그리고 웹 디자인, 그리고 트위터 같은 단문 소셜 활용도를 이용해서 브랜드의 디지털 IQ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루이비통이라든지 랄프로렌, 구찌 같은 것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샵을 운영하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와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활용 현황과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유무에 따라서 지금 실제로 어떤 형태로 유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시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샵을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는 아래와 같고 그리고 페이스북의 주요 마케팅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은 랄프로렌과 헤르메스, 디올, 샤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소셜미디어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루이비통과 구찌, D&G, 버버리인데요. 실제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IQ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런 소셜미디어의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브랜드일수록 디지털 IQ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른 브랜드들을 살펴보면 인포메이션에 대한 애플을 달고 있는 랄프로렌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한 요소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구찌나 헤르메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모바일에서 연동하고 있는 D&G라든지 디올 그리고 커머스까지 연동해서 하고 있는 코치를 보고 있는데 지금은 잠시 코치가 중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까지는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런 각 럭셔리 브랜드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사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랄프로렌 4D라고 해서 얼마 전에 2010년 11월 10일 날 동영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슈가 되었던 최근에 패션계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요.
그 3D에서 이제 4D의 개념으로 이 패션 쪽에서 랄프로렌이 기존의 어떤 10년 이상의 기념을, 그러니까 온라인 샵을 오픈한 거에 대한 기념뿐만 아니라 그 디지털 혁명에 대한 부분을 예견하면서 아시아권과 그리고 유럽권에 보다 더, 그러니까 이제 웹 진출을 위한, 영국에서 웹 진출을 위한 어떤 이슈를 하기 위해서 이런 4D를 제작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슈화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 랄프로렌이 계속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부분들을 보이기 위해서 랄프로렌의 아들이자 그리고 그 경영자인 이름이 갑자기 부분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게 머천다이징과 엔터테이닝이라는 그 부분을 접목해서 이 바로 4D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온라인 샵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빠르게 모바일을 통해서 그리고 웹 입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아래에 보시면은 랄프로렌의 QR 코드를 볼 수 있는데, 2008년도에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은데 QR코드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소셜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직접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었습니다. 샤넬은 보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 번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가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샤넬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샤넬의 매니아들이 있어서 직접 정보들을 그곳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자 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고객 접점에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폐쇄적인 플랫폼에서 좀 더 개방적인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돌체앤가바나의 패션 채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말씀드리면, 이 전체에 있는 부분이 바로 돌체앤가바나의 웹 운영 방식인데요. 돌체앤가바나는 지금 맨 위쪽 상단에 지금 그림에는 없지만 Become a Fan이라고 해서 팬페이지를 공유하면서 유튜브라든지 소셜미디어인 트위터, 그리고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여기 스위드라고 되어 있는 웹 매거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컨텐츠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굳이 옷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D&G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비자와 자사 브랜드와 그리고 소비자와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돌체앤가바나의 링크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트위터북 뿐만 아니라 메일을 통해서 친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돌체앤가바나의 소셜 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디올도 마찬가지로 샤넬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유명한 양대 브랜드 중에 하나지만, 디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소비자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기존의 영화와 그리고 패션을 접목한 한 편의 영화가 아니라 4편의 영화들을 짧은 영화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으로 레이디 노 어페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9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레이디 블루 상하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영화가 한 여자와 그리고 디올의 백과 그리고 4곳, 그러니까 뉴욕, 모스크바, 상하이까지 해서 네 도시를, 파리, 그래서 4도시를 영화를 찍어서 그 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미지를 어필함으로 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고객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찌는 다음 나오는 발제자분께서 발표하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르메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헤르메스는 다른 브랜드와 다른 또 컨셉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지금 럭셔리 브랜드들은 대부분 똑같은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다 하면, 헤르메스는 그것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직접적인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으면서
서프라이즈한 그런 어떤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거기에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게임과 같은 플레이를 통해서 헤르메스가 제안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 컨텐츠에 대해서 접속하고 거기서 브랜드의 가치를 더 높여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중간에 보시면은 그 과일 프루츠가 있는데 그 부분의 밑에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갬블 게임에서 하는 것처럼 디자인과 컬러와 그리고 소재가 바뀌면서 이 안에 있는 디자인들이 쭈루룩 바뀌면서 그림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디자인들을 직접 제안은 하지 않지만 봄으로 인해서 이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고 또 심지어는 실크 스카프의 디자인을 가지고 퍼즐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아이들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을 헤르메스의 패턴을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헤르메스에서 I'm horse에서 자기가 말인 양 동영상을 찍어서 서로 재밌는 컬처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단순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상품을 살 건지 아니면은 또 어떤 남자에게 어떤 여자에게 그리고 가격은 당신은 달러를 조금 싼 거, 비싼 거, 아니면 더 비싼 거. 그렇게 해서 자기 자사의 브랜드를 이 컨텐츠를 단계를 겪으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실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안한 것들을 친구나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메일과 페이스북을 모바일에 같이 연동을 해서 직접 구매하고 싶을 때는 그 매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새로 리뉴얼을 함으로 인해서 The Art of Travel by 루이비통으로 해서 지금 모든 사이트에 루이비통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 트위터, 폴스케어라고 해서 장소를 하는 소셜 미디어까지 포함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소비자와 온라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라는 댓글을 붙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좋아요라는 것을 클릭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한 정보 데이터가 그것을 연동하고 있는 어떤 제조업체라든지 아니면은 패션 업체 그 부분으로 함께 정보가 공유가 되고 그 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사를 통해서 구매 의사를 하는 부분까지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이 좋아요라는 컨텐츠는 페이스북의 마케팅 사례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에서 이것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크 제이콥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바일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은 없지만 브랜드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번 패션 위크, 뉴욕 패션 위크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매장과 연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한 끝에 소셜 미디어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매장의 소비자가 지금 아래에 보시는 패션 비트미라고 되어 있는 배지를 받으면서 그것과 동시에 체크인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본인이 패션쇼 하는 장소에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그분에게 패션쇼에 티켓을 준다든지 이런 입소문의 마케팅을 하는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마케팅하는 접점의 부분들을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이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 좋은 마케팅 사례입니다. 아까 보셨던 디젤 캠도 마찬가지로 온 오프라인의 연동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실제로 우리 패션 쪽은 온라인 쪽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같이 함께 해야 하는 소매 유통업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겜 매직 캠페인이라는 부분에 맨 아래쪽 상단에 보시면 해피 바이러스라고 해서 신세계 백화점에서 지금 똑같은 외국에서 하고 있는 마케팅 사례로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초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연동해서 소비자가 오프라인에 왔을 때 온라인으로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통해서 함께 오프라인으로 가는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같이 원하는 공동 구매를 하는 경우에 좀 더 싸게 저렴하게 가격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는 부분까지 이 비즈니스 트렌드에 있는 부분에서 함께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럭셔리 브랜드에서 마케팅 사례를,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이런 마케팅 사례에 대한 부분에 학문적인 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를 잠시 말씀드리면, 럭셔리 패션 브랜드 소셜미디어 마케팅 활동에 따른 그 고객의 충성도와 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패션 산업에서 럭셔리 브랜드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밸류만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통해서 고객의 가치와 그리고 브랜드의 가치, 그럼으로 통해서 고객에게 충성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기회와 구매 의도를 하는 연구였습니다. 럭셔리 브랜드의 소셜 마케팅 활동의 속성을 파악하고 마케팅 활동이 고객 자산과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은 연구 모델 모형이고요. 연구 결과 실제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과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는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특성이 지각된 가치와 사용자 만족 및 재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스마트폰의 보급이 대중화가 되고 IT가 발전하면서 모바일 쇼핑 환경의 전자상거래가 관심을 가지면서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새로운 서비스의 형태로서 소비자에게 더욱더 새로운 미래의 신시장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그 배경과, 그리고 스마트폰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소비자 행동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없음으로 인해서 시장 세분화를 하는 데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서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패션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각된 가치와 사용자 만족 및 재사용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장 세분화와 그리고 마케팅 전략에 고객의 접점을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연구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모바일 패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디자인적인 특성보다는 접속 상태의 안정성과 빠른 반응 속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더 지각된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바일 패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개인화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부족하고, 실질적으로는 유의성이라든지 신뢰성, 안정성, 그리고 정보 콘텐츠에 대한 부분과 즉시 이용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사례들과 그리고 그 학문적인 연구 방향을 통해서 여기 보여드리는 키워드가 패션 산업에서 정말 한 번 더 짚어봤으면 하는 부분의 이야기들인데요. 모바일이 전부 스마트폰의 활성화와 그리고 이제 위치 기반이라든지 증강 현실이라든지 이제 QR 코드,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한 그 모바일의 기술과 함께 실제로 실타임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의 플랫폼을 좀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패션 산업에서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더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에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소비자의 관점과 브랜드의 관점을 비교했을 때,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브랜드의 경우에는 그 소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잘 경청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니즈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소비자와 그리고 브랜드 기업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소셜미디어 마케팅에서 우리가 프로덕트와 프라이스, 그리고 프로모션, 플레이스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짚고 미래에 대한 부분 한번 고민해봤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 또한 우리가 이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구매 의사를 결정 가능한 상품이 무엇인지가 대두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아까 위치 기반에 대한 테크놀로지한 기술로의 발전으로 인해서 소비자를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 기반을 통해서 지역적인 쇼핑
그 고객들을 동적 시장 세분화가 가능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크로스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고객을 좀 더 많이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가격 또한 우리가 이제 그 다이나믹한 가격을 제한할 수 있고, 프로모션 또한 마찬가지로 구전 효과로 인해서 구매 의사결정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